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가맹점은 가맹점으로부터 나온다. 이것만 반드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맛있톡 맛있는 식자톡 맛있톡 연우의 맛있톡 TV 맛있톡 웃자 맛있톡 웃자 연우의 맛있톡 TV 웃자. 네, 반갑습니다. 맛있톡편입니다. 요즘 어떻게 다들 잘 지내시죠? 뭐 다들 잘 지내시지는 않으시겠죠.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실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주제는 다른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했거든요. 이번에 뭐 법이 개정돼서 그 시행령이 바뀌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예전 방송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영상 띄워놓겠습니다. 가맹점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 본사를 잘 운영하시는 분들은 가맹점 관리도 잘 되겠죠. 뭐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처음 하시거나 개수가 많이 없는데 체계가 잡히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가맹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또 찍게 됐습니다. 이 가맹점 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식뿐만 아니라 모든 프랜차이즈 본사에 해당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맹점 관리 상당히 어렵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가맹점은 가맹점으로부터 나온다. 이것만 반드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면서 가맹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면서 우호적인 가맹점주가 있는 반면 비우호적인 가맹점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맹점주들은 다 본사와 우호적인 관계로 갈 수 없다라는 것, 이것도 하나의 참 아이러니한 숙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가맹점 관리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방법을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에 오시는 그 프랜차이즈 본사를 준비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또 초기에 어느 정도 한 50개 미만 정도 되시는 프랜차이즈 본사 분들, 대표님들 보면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착한 프랜차이즈가 되기 위한 노력을 본인들의 물류 수익에 대한 마진율을 많이 떨어뜨리고 가맹점주들이 이익을 많이 가지고 하는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은 어떤 거냐면, 물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가맹점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맹점 관리, 소통,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개수가 있으신, 그리고 또 규모가 있으신 프랜차이즈 본사 분들은 그만큼의 슈퍼바이저들을 양성을 해서 또 그 슈퍼바이저들이 가맹점주들 그리고 가맹점 관리를 잘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개 이상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100개 정도 되면, 100개 이상 정도 되면 충분히 그 인력들을 채용할 능력도 되고, 그만한 어떤 수익도 발생을 하니까 저는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프랜차이즈 초보 본사들, 그리고 또 50개 미만인 프랜차이즈 본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 너무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와 상관없는 분들은 또 뭐 안 보셔도 되고요. 자, 지금부터 프랜차이즈 본사들 중에 가맹점 모집이 잘 안 되거나, 그리고 또 비우호적인 가맹점들이 곳곳에서 발생을 할 때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첫 번째, 자, 비우호적인 가맹점주가 발생된다는 것은 대체로 어떤 분들은 방법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가 잘못하면서 뭐 본사한테 벌써 탓을 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100% 본사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그런 분들 보면 교육기간도 굉장히 짧고요. 가맹점 방문도 굉장히 작습니다. 가맹점 방문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가맹점 방문을 진짜 관리 차원에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분이 가맹점주와 그리고 또 본사 임원이나 대표나 그리고 또 슈퍼바이저들이 앉아서 또 진솔하게 어떤 그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대로 나누지 않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있어서 그 비우호적인 가맹점주가 생기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가맹점을 50개 미만인 경우, 예, 그런 대표님들은 우호적인 가맹점주의 가맹점만 자주 내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비우호적인 가맹점주는 안 가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사실 밉거든, 본사 입장에서는. 근데 본사가 잘못한 거예요. 본사가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우호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비우호적으로 변하는 가맹점들은 왜 발생이 되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초 단계에서 제대로 그런 부분들을 잡지 않고 출발을 했다. 자, 기초적인 단계는 뭐가 있냐? 저는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담, 두 번째는 계약 단계, 세 번째는 교육 단계. 물론 그 중간에 뭐 잔잔한 일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걸 다 절사하고 저는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보는데, 그 이후에도 뭐 기분이 상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처음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계약이라든지 어떤 상담 단계에서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고, 교육 단계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교육 부분인데, 그 교육을 사실 뭐 7일 교육받고 뭐 길게는 한 달 이렇게 교육받는데, 제가 요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운영하시는 우리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님들, 그 매장, 직영 매장을 운영하실 때 일주일이나 한 달 운영하고 그렇게 대박 매장을 만드셨습니까? 그건 아니시잖아요. 지금 보시는 이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님들은 프로 선수입니다. 프로 선수. 그죠? 하지만 지금 우리 본사 대신에 지역에 출점해 있는 가맹점주들은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 네.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보듬어주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예컨대 우리가 운동을 하러 가요. 운동을 하러 가면 내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운동을 하러 가죠. 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러 갔다. 그러면은 다이어트를 하러 운동하러 갔는데 옆에 코치가 붙어 있죠. 그죠? 내가 돈을 주고 운동을 하러 갔는데 코치가 옆에 붙어 있지 않고 그냥 뭐 혼자 운동하도록 내버려 두게 되면, 물론 혼자 운동하는 그 금액도 있긴 하지만 제대로 운동하려면 옆에 코치가 붙어서 이제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코치가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날 등하시하게 여기게 되면 불만이 생기죠. 저는 이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브랜드를 선택을 하고, 이 브랜드를 선택하면서 일정의 비용을 주고 그 가맹점을 창업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와 반대의 입장인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게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칭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역할이 없었다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겠죠. 자, 모든 비우호적인 가맹점주가 발생되는 것은 저는 100% 본사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어. 물론 그 중에 정말 잘 해주고 우호적으로 뭐 어떤 소통도 잘 되고 이런 본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가 좀 엇나가거나 좀 뭐 비우호적인 가맹점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 네. 그런 가맹점주가 있다면 빨리 계약 해지를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번에 또 시행령이 바뀌겠죠. 국무회를 통과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 단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교육기간을 굉장히 짧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00개, 200개 되는 뭐 그 이상 되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교육장도 딱 이렇게 꾸려져 있고 실습장도 꾸려져 있고 또 교육을 하는 그런 인원들,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들도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 방송에 제가 교육 커리큘럼도 드린다고 했는데, 워낙 이 프랜차이즈 쪽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뭐 요청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필요하실 텐데. 아무튼 뭐 필요하시면 다시 요청하시고요. 지금 그 외에 100개 미만, 50개 미만 되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전혀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실조차도 없기 때문에 매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하지만 매장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좀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 교육 시간을 정확하게 세팅을 하시고, 좀 오픈 시간이 예를 들어서 오후 2시다, 1시다 뭐 이럴 경우에, 혹은 또 12시다, 11시다 이럴 경우에는
교육이 있는 일자는 좀 더 당기세요. 왜냐하면 11시에 오픈한다. 오전 11시에 오픈한다. 그러면 9시에 오픈하세요. 그러면 점주도 9시에 오라고 하시고, 그러면은 오픈하기 전까지 어떤 청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준비 시간을 조금 더 텀을 둬서 두 분이서 앉아서 이런 또 서비스에 관련돼서 어떤 뭐 다른 기타 운영에 관련돼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시면서 그런 이론 교육을 좀 하시는 거예요. 하고 나서 중간중간에 이제 그 업무가 시작됐을 때 실무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들을 들어가시고 또 길게 좀 잡아주시고요. 또 마감 치는 것까지 같이 보는 그런 정도의 교육이 좀 필요할 겁니다. 가맹점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브랜드를 접하고 또 외식이 처음이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초교육을 탄탄하게 해주고 출점을 하게 되면 그나마 또 운영도 잘 하실 거고 또 그 가맹점주가 생각하는 매출로 또 이끌어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뭐 매출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또 주변 상권이라든지 매장 출점에 있는 상권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저는 좀 어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당장 혹은 내일 당장이라도 가맹점을 방문할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가맹점을 그동안 얼마나 방문했는지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전국에 있는 전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가맹점을 내가 얼마 만에 다 돌아봤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뭐 물건을 갖다 주거나 뭐 그냥 시간 나서 이렇게 그냥 들렸던 그걸 제외하고 직접 한번 제대로 된 가맹점 관리에 대한 운영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맹점 방문을 얼마나 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방문 안 한 지 꽤 됐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죠. 가맹점 방문하기가 굉장히 두려운 분도 계실 겁니다. 우호적인 가맹점에는 정말 쉽게 내방을 할 수가 있는데 비우호적인 가맹점을 방문하기에는 굉장히 두려움이 앞설 겁니다. 왜냐? 비우호적인 가맹점주들은 일단 본사가 미워서 가기 싫고 또 막상 간다 하더라도 싫은 소리 들을까 봐 가기 싫은 거죠. 100이면 100 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구독 안 하셨죠?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맹점주를 버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본인이 잘못해서 비우호적인 가맹점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맹점을 안고 가야죠. 그러면 그 안고 가려면 그 사람이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불만 안에 이 본사 대표가 뭘 잘못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가셔야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겁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이 굉장히 어렵고 중요합니다. 일단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방문해 보시고 그 방문을 할 때 반드시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체크리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가맹점이 어떤 불만이 있는지를 한번 들어주는 그런 자세,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비우호적인 가맹점을 방문한 다음 최단기간 안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불만이 나왔던 혹은 어떤 제안이 나왔던 어떤 의견이 나왔던 그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그 결과물을 반드시 가지고 내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쉽게 가맹점주들과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가맹 본사들이 이런 것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거나 못하는 것 같아요. 명절 때나 아니면 항상 방문할 때 이렇게 좀 작은 성의를 표시해서 방문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 결국은 우리 가맹점주들이 본사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맹점에서 매출이 높으면 그 물류 수익을 통해서 본사가 또 성장을 하니까 가맹점주가 돈 벌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매장을 운영하고 장사를 할 때 가장 좋은 영업사원은 고객이고, 그리고 우리가 프랜차이즈로 접근했을 때 프랜차이즈의 가장 좋은 영업사원은 가맹점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주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맹점 방문할 때 뭐 생각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저 가맹점 가면 또 뭔 소리 할까? 또 싸울까?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비우호적인 가맹점이 발생한다는 것은 비우호적인 그 가맹점도 분명히 자전 매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외부의 물건을 쓴다거나 혹은
자기들의 또 뭐 문을 멋대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 영업 시간조차 지키지 않거나 또 뭐 간판이라든지 이런 집기, 그 다음에 주방을 굉장히 지저분하게 쓴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쪽에 있어서도 관리가 안 됐죠. 한번 꼭 방문해 보십시오. 방문하면 반드시 가맹점주도 다시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세요. 아, 안 가고 그냥 문자로 하면 안 되냐. 사실 그렇습니다. 문자로 하게 되면 대면이 아니잖아요. 비대면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댓글 쓰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댓글 쓸 때 얼굴 안 보인다고 막 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얼굴 보고는 그렇게 싫은 소리 못 합니다. 직접 대면했을 때는. 일단 한 번 더 곱씹는 겁니다. 일단, 아유, 뭐, 이렇게 또, 점주도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마음이, 또 화났던 마음도 누그러뜨려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맹점을 방문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요. 진짜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게, 그리고 또 가맹점주들이 우호적으로 돌아서는 게 진짜 1,000만 원, 2,000만 원의 어떤 마케팅보다는 그게 더 효과적일 겁니다. 가맹점이 가맹점으로 이어지고 또 이런 것도 있죠. 가장 최적화된 가맹 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하나 더 하는 거, 그리고 또 내가 하고 남 소개시켜 주는 거, 이게 정말 가장 이상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이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최악은 내가 하면서 나보고 하지 말라는 거, 굉장히 최악입니다. 이 부분만 꼭 인지를 하셔서 가맹점 관리, 그리고 또 가맹점 방문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착한 프랜차이즈로 가는 그런 쉬운 길이 열리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설명이 많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가맹점 관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이 프랜차이즈 자체가 이야기할 거리 너무 많아요. 업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외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뭐 학원 프랜차이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체육 프랜차이즈 여러 가지가 있죠. 모든 서비스업에 관련된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 관리를 핵심으로 두고 접근하고 운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상 오늘 가맹점 관리 부분에 대한 약간 소스 제가 드렸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메일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내일도 웃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